반갑습니다. 국어 임재우입니다. 오늘은 제 국어 수업을 좀 소개해드린 자리이긴 한데요. 꼭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강사를 택해서 1년 국어 수업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화작을 할까, 엄매를 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꼭 제 수업 들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제가 제일 잘하니까 수업 들으면 좀 장점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어 과목 선택할 때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좀 가이드라인 될 수 있게 그런 말씀도 같이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간단한 제 학력이랑 양력인데요. 저는 잘하죠. 뭐 일단 제가 잘해야 어머님도 신뢰가 생기실 거니까 저는 뭐 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유 잘했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줄이고 일단 올해 그러니까 21수능이죠. 올해 수능 보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문자 보내고 몇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반이 잘하는 반들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상위권 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러면 어머니들이 조금 고민하시는 게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그만큼은 잘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막 국어가 막 1등급이고 뭐 고정 1등급이고 막 이러지는 못하는데 수업이 어려워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요. 강사가 잘 모르면 수업이 어려워요. 강사가 잘 알면 수업이 쉽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수업이 어려워 이러는 게 물론 아주 기초적인 학력이 필요한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못한다? 선생님이 잘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몇몇 아이들입니다만 점수도 높죠. 만점도 있고요. 뭐 97점도 있고 좀 중간에 듣다가 이제 그 대전반 이 친구는 시대 대전 다니는 친구인데 잘하는 친구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인데요. 재수생 아이인데 수학, 뭐 탐구, 영어 다 1등급 거의 만점이고 국어만 3 나와서 재수 한번 하는 친구인데요. 아버지 의사, 형 의대, 자기도 의대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인데 중간에 듣다가 대전반 이제 휴강하는 바람에 지방 내려가서 마지막에 한두 달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잘하죠. 6월, 9월 다 100점이고 수능 때 하나 두 개 틀리는 그런 친구가 잘하는 친구 많아서 근데 수업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3등급 아이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100점 만점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무튼 이렇게 뭐 하나씩 틀리는 친구들도 있겠고 이 친구도 100분이 99 동생도 뭐 듣고 싶게 한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도 작년 3등급이었다가 올해 수능 1등급 받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다 들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평소에 좀 1, 2학년 때 국어를 많이 안 했으면 복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감안될 수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어머님도 요즘에 수능 국어에서 이렇게 뭐가 어려운 문제고 뭐가 킬러 문제 그런 거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 한 5년간의 수능 국어 오답률입니다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만점 1등급 위에서는 독서가 관건이기는 해요. 여기 지금 10등 오답률 10위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수능 5개년 정도에 오답률 10위에 문학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쉽게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권에 있는 문과 애들은 문학을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혼자 막 문제를 가지고 막 선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이상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틀릴 수 있어서 문학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일단 1등급 맞기 위해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5단계 5위에 문법이 들어갔는데 2017 수능이 문법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희 27년간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법 문제가 2017이고 그때를 정점으로 찍고 문법이 점점 쉬워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잘 안 하니까 1학년 때 분명히 좀 문법은 약속과 규칙이라서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학력저하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점점점 기초학력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문법이 오답률 5위에는 들지만 할만해요. 이따가 화작이랑 언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 문법,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예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궁금하실 거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실까봐 누구일까? 저희 수업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까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수업 듣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화작이랑 언매 중에서 어떤 거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딱히 뭐 화작이 되기 쉽거나 언매가 되기 어렵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뭘 잡아야 될까? 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정확하게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수업 안내 좀 해드리고 파이널 중요하죠. 아이들이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제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더 맞힐 수 있는 중요한 수업이어서 파이널 수업 얘기 좀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20분, 30분 수업 이렇게 안내를 듣고 계시는데 혹시 뭐 선물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선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아까 전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잘해요. 제가 대치동 퀴즈예요. 경기고 서울대 갔고 수능 국영수 만점 받고 서울대 갔습니다. 잘하는 전공자의 강의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이 직접 수업을 들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아이한테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한 10분 정도면 돼요.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아이가 직접 가서 뭐 해설 강의도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아이가 좀 수능에 관심이 있었으면 3학년들 모평들 이렇게 풀어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두 문제, 한 지문 한두 개만 풀어보고 강의 좀 보라고 하시고 모든 강의, 맛보기 강의 열려 있어요. 하나 보시면서 이게 무슨 뭐 학교 선생님 뭐 따뜻한 수업이어서 뭐 너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수업 하는 건지 아니면 국어 시험에 도움되는 수업을 하는 건지 직접 좀 보게 해주시면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저러한 소문들도 많겠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도 많겠지만 아이가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현강 강사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게 좀 안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잘해요. 저는 뭐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재종반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험생들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이 있는데 스테이지가 SD, IJ 네 반이 있는데 앞반이 상위반이면서 앞반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아이들이 충분히 뭐 만족할 만한 이런 아이들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래서 막 스킵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얘기 가지고 1시간도 드릴 수 있지만 좀 줄여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어머님이 아이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어서 기말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뭐 안 끝난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유가 없겠지만 아무튼 시험 좀 보고 나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화작이랑 엄매 중에서 뭐 할지를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올해가 2015 교육과정 개편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그 선택 과목 바뀌는 첫 해이긴 합니다만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 물론 문항수 조금 달라지고 이제 조금씩의 2015 교육과정의 특징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2021 수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기준으로 볼 거고요. 1번이 10번이 화작인데 이거는 한 10분 정도에 푸는데 이거는 2학년이니까 그래요. 예비 고3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안쪽에 풀어야 되고요. 11번, 15번이 문법, 언어 파트인데요. 이것도 현역 지금 예비 고3이어서 2학년 아이들은 6분을 주지만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풀기는 해야 돼요. 현역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풀어보고 나서 이 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번, 7번, 9번을 맞췄어요. 물론 뭐 7개 다 틀리고 3개만 맞으면 안 돼요. 2번, 7번, 9번을 맞췄으면 화작 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2021 수능까지 가장 쉬운 파트가 화법이기는 한데 2번 정도가 함정 문제예요. 매체에는 함정 문제가 없는데 화법은 함정 문제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초반에 읽기가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는데 맞췄어요? 그러면 화법은 다 맞힐 수 있고요. 작문은 조금 까다로워요. 지문도 조금 길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10분 근처에서 7번, 9번 맞췄다? 그러면 화작하면 돼요. 이 친구는 내년에 화작 11문제 풀어도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풀면 되겠고 만약에 작문입니다만 9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9번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틀렸어? 그러면 조금 거친 말씀이긴 합니다만 화작 엄매 아무거나 해도 별로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아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 틀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거친 말씀입니다만 9번 틀렸어? 그럼 화작을 택하나 엄매를 택하나
어차피 두세 개 틀려요. 비슷하게 틀릴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아이가 풀어보면서 결정할 수 있고요. 문법 5개를 풀었는데 15분을 맞췄어요, 아이가.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15분을 맞췄어요? 그럼 엄매하세요. 언어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5개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2017 수능부터 문법이 쉬워지고 있고, 쉬워지지만 그래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15번인데, 그걸 맞췄으면 언어를 택했을 때, 언어 5문제가 한 4분? 조금 더 빠르면 한 3분 근처에 풀 수 있을 정도라서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풀었으면 엄매를 하는 게 맞고요. 시간상의 유리함 때문에 그렇고요. 문법 5개에서 11번, 14번을 틀렸어. 그러면 엄매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매체는 화법보다 쉽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는데 그날 컨디션 따라서 뭐 시간만 조금 좌우되지 못 풀 문제는 없는데 요렇다면은 언어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예요. 물론 언어도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하면 되는데 요 친구는 조금 언어를 많이 안 한 친구예요. 거의 뭐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노베이스라고 하는 친구라서 언어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여유가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요거 틀렸으면 언어는 좀 부담이 돼요. 요거를 틀렸다? 그러면 2012 수능에서도 언어에서 한 2개 정도? 많으면 한 3개까지 틀릴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런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요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아이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뭐 할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상위권은 엄매한다는데 너 엄매 그러지 마시고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제 수업 안 듣더라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수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파이널 모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요거는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문의하시고 하면 이렇게 브로셔도 주고 안내문도 주니까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라서 자세하게 거기서 읽어보시면 되고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요. 기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고 특히 개념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을 아는 게 필요해서 한 6월 모평까지는 기본서를 좀 튼튼하게 할 겁니다. 기본서가 쉬워서 기본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서라는 말을 써서 지문은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섞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거치게 말씀드리면 이 기본서만 깔끔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본인이 기출문제 풀면서 파이널 모두 정리해서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6월 모평 근처 돼가지고 킬러 지문들 같이 봐야죠. 선배 수험생들 막 10명 중에 1명, 2명 맞히는 문제. 대한민국 수능사에서 막 전체 오답률 1위 문제 대체 뭐야? 이런 궁금할 텐데 그런 것도 풀고 그냥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이라든가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들은 동일해요. 그런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 풉니다. 개강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제가 개강날 27년 수능사에서 가장 어렵다는 독서 문제를 풀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마 좀 들어보셔서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고 막 매스컴에 나와서 뭐 기자가 나와서 풀기도 하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2019 수능의 31번 문제인데요. 지구학 만유인력 나오는 지문인데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3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데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어요. 우리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정적 문제 하나 풀어볼 거니까 개강날 놓치지 말고 꼭 와서 들어보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들을 지문들을 다룰 거고요. 파이널 때는 물론 모의고사 좋습니다. 모의고사 물론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을 망치는 친구들이 국어부터 망치는데 국어를 망치는 친구들이 막 몰라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망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거는 그냥 사필 규정인 거니까 틀리는 건 않고 문제는 안 되는데 많이 공부했는데 알았는데 시간 연습을 못 해가지고 시간 한 배 망해요. 이게 중간중간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지문에 집중해서 풀다가 화작 같은 거 막 30분 풀어버려요.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일단 3등급 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연습 중요해서 좋은 모의고사 골라야 되고요. 모의고사가 요즘에 뭐 국어가 홍수의 시대여서 많긴 합니다만 아무리 좋아봤자 평가원 지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평가원 킬러 지문을 심화서 같이 이어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은 좀 조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70 정도를 얘기하고 2022 수능부터는 한 50 정도를 얘기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연계율이 있고
독서는 원래 연계가 안 됐어요. 화작이랑 독서는 원래 연계가 의미가 없었고 그냥 개념 한 줄 연계니까 의미가 없었고 문학 쪽에서는 연결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1 수능도 6개 중에 4개가 연계가 되고 그 전 수능 같은 경우도 막 4-5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 연결이 높아서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고전 문학 이 정도는 아마 거의 100%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EBS 연계율 요거는 시험장에 직접 가서 볼 지문들을 보는 거죠. 그것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면요. 독서는 일단 읽기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경 지식으로 지문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뭐 배경 지식 자료들 주면서 뭐 조금씩 독서하는 연습을 하면서 읽기 능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가 아무리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상식이 많다 하더라도 전공 교수님이 쓴 전문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예를 들면 기술 지문, 최첨단 기술이 나올 건데 뭐 아이가 매일매일 과학서적 뒤지면서 최첨단 기술들을 봤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해서 지문 읽기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도 같이 고민합니다. 이게 답을 찍는 시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문제가 어렵고 지문이 길고 보기가 어렵고 답이 1번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긴 게 정답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서 문제 선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와서 보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우리 수능이 물론 뭐 대부분은 다 내용 일치긴 합니다만 보기 문제라든가 특히 킬러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2022 수능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모의평가도 없습니다만 킬러 문제 뭔지 알아요. 킬러 문제는 경제, 과학, 기술 중에서 마지막 보기 문제 간단한 그림이나 또는 그래프가 들어가는 계산 문제가 전체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걔네들도 같이 연습할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뭐 고난도의 추론력이라든가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보기 문제 있어요. 보기 문제는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랑 같은 사례거나 반대 사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정답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 평가원의 패턴을 보면 아이가 시험장 갔을 때 적용해서 응용해서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수능 국어가 언어 추론 시험이 아니고 올림피아드 시험이 아니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유형이 패턴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 것들 연습하겠고요. 문학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이렇게 어설픈 문과 아이들, 이렇게 1,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문학을 틀리는데 문학은 일단 개념어 싸움이에요. 문학 나오는 문학 문제 중에서 17문제 중에서 한 13개, 14개 정도는 물론 내용 일치가 많습니다만 아이들이 가끔 틀리는 그래도 오답률 10위 근처에 드는 것들은 개념어 문제들이 많은데요. 요게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어랑 좀 달라요. 1, 2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어가 틀리거나 뭐 선생님이 잘못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수능에서 바라보는 개념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도 답답하니까 개념을 물어볼 때 없어서 막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지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지식인들 대부분 다 고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 생각들을 얘기해. 그냥 개념어가 그런 것 같다. 이러지 않겠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평가원이 바라보는 개념어가 있고요. 재작년 모평 2번의 모평에서 전체 오답률 5위에 들었던 개념어가 예를 들면 거리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거리감 하면은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대상이랑 나랑 좀 거리가 있나? 좀 떨어져 있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리감이라는 건 부정적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연을 바라봤을 때 자연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감이 없겠죠. 그럼 산이 멀리 있으니까 거리감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답률 5위의 모평에 가끔 들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어들을 잘 봐야 되고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학평에서 전체 오답률 5위에 든 유일한 문학 문제가 애상감이었어요. 애상감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슬플 애자에 슬플 상자니까 그냥 슬픔인데 산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노는데 애상감이 맞다고 한 애들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는 개념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봐가지고 아니 혼자 술 마시고 있으면 좀 쓸쓸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정답 못 씁니다. 그런 개념어들을 수능에 맞게 잘 정리할 거고요. 문학은 보기 문제가 정답이 딱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야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추정하지 않고
특히나 문학에서 감상이라고는 나오지만 실제로 감상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EBS 연계율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방법이라든가 선지 분석은 평가원의 걸 볼 거고요. 지문은 EBS를 보면서 좀 조화를 시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작이랑 언매를 고르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되긴 하겠는데요. 그 현강에서는 화작이랑 언매를 동시에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섞여 있을 거라서. 그래서 뭐 대치동 쪽에서는 언매 비율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 좀 상위권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좀 풀어봐서 이 정도면 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언매는 시간에 굉장히 유리함이 있어요. 매체 쪽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언어도 3문제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 1분이 안 걸리는 문제여서 시간상의 유리함이 있겠고요. 화작은 난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분명히 언어 난도는 낮습니다만 지문이 길어요. 이렇게 지문이 3개에서 4개가 나오는데 화작 융합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거의 2000자가 되는 지문이라서 아무리 내가 빨리 읽는다 하더라도 2000자에 딸려있는 4문제나 5문제를 푸는데 5분에 풀기는 만만치 않아요. 거의 비문학이랑 비슷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 6, 7, 8분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상의 유리함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고 시간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 현강에 다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인강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할게요. 인강으로 하는데 평가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고요.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반복이 돼요. 아예 똑같은 어휘들과 똑같은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출 자료를 충분히 줄 겁니다. 얼만큼 줄 거냐면 27년간의 수능과 모의평가에 나왔던 모든 기출 지문은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로 문제 사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제 수업 듣고 뭐 어떤 파트는 특강 들어야 되고 뭐 어떤 파트는 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료들 전부 다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다 표시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만든 분석지를 다 첨부해 줄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반복돼 나올 거고 특히 올해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적중에 대한 얘기를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만 제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제 사이트 가시면은 제가 적중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아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같은 문제에 똑같은 파트를 적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손글씨 가지고 다 줄 예정이고요. 현강에서 진행은 못하지만 인강을 들을 때 좀 아이가 편할 수 있게 교재는 다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15,000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교재도 주고 자료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화작 같은 경우는 뭐 한 5시간? 한 4시간이면 되고요. 언어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10시간 근처가 걸리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아이가 인강으로 병행해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에는 저희 파이널 한 10주 정도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그때는 화작 원매를 다 풀겠습니다. 그때 아이가 섞여 있을 거니까 2개 다 다루면서 막판에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심화편에서는 이제 킬러 지문들을 볼 건데요. 아마 6월 모평쯤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좀 실력이 올라오고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도 풀어보고 싶으니까 킬러 지문도 풀 건데 독서 킬러 지문이 제일 중요하죠. 심화편의 대부분은 독서 킬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오답률 1위, 2위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막 기계에서 막 도저히 모르겠어서 1위, 2위인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유형의 킬러 지문들을 풀 예정이고요. 방법이 중요해요. 지문 자체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문학은 돌아 나오는데 독서는 한 번 나온 지문 안 나와요. 한 10년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문학은 킬러 문제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지문 분석이 조금 어렵거나 그래도 선배 수험생이 많이 실수한 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볼 거고요. 연계교재 잘 봐야죠. EBS 특히 문학에서 연계율이 있는 거니까 아유 뭐 적중 얘기는 뭐 드려도 이게 뭐 어머니도 이렇게 설명회 들으시면 강사들 나와서 다 지가 다 맞췄대요. 뭐 안 맞춘 지문이 없대. 뭐 문제도 맞히고 지문도 맞히고. 저도 뭐 이 정도 맞췄습니다만 여하튼 EBS 지문 스마트하게. 제일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그 사이트 가면 수강평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EBS 전지문 분석.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재수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시간을 좀 아껴서 하겠습니다. 파이널 때 모의고사 선택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감을 쓸 예정이에요. 제가 매년마다 이감은 항상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아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3대, 4대 모의고사가 있어요. 다 비슷해요. 다 뭐 질 나쁘지는 않은데 이감이 과학이랑 경제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구성이라든가 문제가 이 정도 하는 게 없어서 이감을 항상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감이랑 한수를 썼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감이랑 상상을 썼는데 이게 조금 더 이감이 올해는 그러니까 2021 때는 문학도 괜찮았어요. 상당히 잘 내긴 했는데 문학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문학이 조금 좋은 모의고사를 가져와서 하나씩 더 쓰기도 합니다. 2개씩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감 일단 쓸 거고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파이널을 풀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풀지 않은 문제를 아이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풀어보고 평가해봐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고 할 예정이고요.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지만 제가 무슨 뭐 이감 광고할 이유는 없어요. 저희 메가스터디는 바탕이랑 계약이 돼 있는데 바탕은 좀 쉬워요. 문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한 3등급 정도 아이들이 풀면은 무난하게 3등급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서 그건 풀지는 않겠고 또 모르죠. 또 2022 때 되게 좋아지면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풀어볼 거고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의미 있는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냥 뭐 해설지 주고 뭐 너네가 틀린 거 확인해봐 뭐 오답률 분석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해설지를 만들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써서 지금 의미 있는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가 되게 난무하는 시기이긴 한데 검증된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요. 뭐 이름 달고 나오는 개인이 만든 모의고사 뭐 출제진이 10명, 20명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퀄이 이만큼 안 나와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제가 만들죠. 단가도 훨씬 싸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안 돼서 검증된 모의고사를 푸셔야 되고요. 평가원 케어 문제 같이 풀어야 돼요. 아이가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지문들을 봐야 되고 EBS 파일을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할 겁니다. EBS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독서는 핵심 개념 정도 정리해 가야 되고요. 제가 올해에도 뭐 긴 지문을 딱 맞췄습니다만 거의 똑같이 맞췄습니다만 개념 정리하는 거 필요해요.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 거고요. 문학은 특히 고전문학이 그런데요. 어머님들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뒤져보시면 김재용이 고전문학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선지까지 맞춰요. 그냥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중요도가 A야. 중요도가 AA고 중요도가 B야. 그렇게 안 하고 선지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왜냐하면 그 작품이 나오면 이 선지가 나올 거라는 게 있어서 그거까지 맞히겠고요. 화작은 EBS가 의미가 없는데 언어는 EBS가 좀 연계가 돼요. 올해 수능도 그랬습니다만 6월고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거 잘 정리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국어는 어학이다 그렇습니다만 혼자 공부하면 느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걸 누가 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습 어떻게 할지도 관리할 겁니다. 현강 아이들 주는 자료인데요. 일단 가랑비라고 해서 가랑비에 5점 만점까지 줬습니다. 가랑비라고 해서 평가원 지문들을 꼼꼼하게 줄 건데요. 한 20개년 정도를 줍니다.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원 기출 얼마나 풀어야 돼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10개년은 풀어야 되고요. 한 20개년 정도 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화작이랑 엄매는 27개년 준다 그러면서 이거는 왜 20개년 줘요 그러는데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수능은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학력고사형 지문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굳이 풀 필요가 없겠고 제가 선별해 줄 거고요. 그냥 연도별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난도별로 줘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어렵고 좋은 지문 택할 수 있게 제가 골라줄 거고 손글씨 분석지 이거는 시중에 없어요. 돈 주고 못 사서 프라이스 리셋에 공짜로 줍니다만 제가 지문들을 다 분석해 놓고 선지들의 근거라든가 중요한 지문 문제들을 다 표시했어요. 해설지도 물론 주는데 손글씨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해설지는 뒤에 이렇게 그 줄글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답이 어디 있으니까 뭐는 그렇게 돼 있으면 아이가 듣고 보면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선지와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문에다가 분석지를 아예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선지가 나오고 이 선지의 판단 근거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까지도 꼼꼼하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강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거죠. 저희가 패턴이 있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EBS 뭐 변형 지문들, 관련된 지문들, 또 문제 몇 개 맞추기 위해서 좀 연습해 볼 거고요. 아이가 매주마다 시간 연습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좀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제 매주마다 시간 연습도 병행할 수 있게 숙제 모사도 줄 겁니다. 이게 예전에 만든 거라서 화장 원매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 컬이 괜찮아요.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돈 주고 사온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설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제 분석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수능에 나올 문제들이고 지금 유형과도 겹치는 반복되는 필수 유형이라는 걸 다 표시해 주겠고요. 이거 뭐 대치동에는 특히 그렇지만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막 이만큼씩 자료를 막 주는데 뭐 옛날 나왔던 학평이라든가 막 EB에 짜깁기 하는 그런 쓰레기 문제들이 아니에요. 만들었거나 80분에 맞게 짜여져 있는 문제예요. 그냥 어려운 것만 모아놨다가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고 80분 안에 풀 수 있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줄 예정이고요. 사서육 지출별도 좀 모아서 장르별로 아이들이 좀 해당 장르에서 좀 거부감을 없앨 수 있게. 사실은 이렇게 지문, 독서 지문을 장르별로 보는 건 큰 도움은 안 돼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특정 지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고 거부감이 막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려웠던 킬러 지문들 모아서 이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연습할 때 플러스 알파로 연습하겠고요. 파이널 수준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쓰기 같은 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 괜찮은 문제 제가 다 풀어보고 중요한 지문과 문제를 골라서 분석지를 줄 예정입니다. 이게 어머니들 그 브로셔에는 있을 거고요.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깔끔하게 분석을 하면서 지문 하나하나 굉장히 주옥 같아. 천천히 발음하시고 주옥 같은 지문이라서 놓치기 아까운 지문들이라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고 또 문제 풀다 보면 해설지 보고도 손글씨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좀 나 혼자 잘 모르겠는 게 있어. 이런 건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도 생각이 많은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강 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학원에 일찍 가기 때문에 미리 와서나 끝나고 물어볼 수 있지만 기다리기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할 거예요. 저기에 저도 있고요. 저희 우수 조교들, 에이스 조교들, 1등급 만점 서울대 뭐 이런 조교들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실시간으로 현강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요. 지문이라든가 문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푸는 독특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유효한 건지 이게 실제로 이 문제만 되는 건지 항상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물어보면 답변을 달 겁니다. 저희 조교들 잘하는 친구들 들어있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서 이 친구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답변 뭐 잘했다 못했다 화이팅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괜찮다.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확히 잘 나눠줄 겁니다. 오늘 선물도 있어요. 기다리셨죠? 이번 주 등록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등록하시면 뭐 개강 한 일주일 전까지 좀 이렇게 유효하게 보겠습니다만 등록하시면 제가 1년 교재비를 다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심지어 3월 학평대기 모의고비도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큰 돈이에요. 이게 뭐 대치동에 특히 그렇지만 막 교재비 가지고 막 장난 많이 치잖아요. 막 기출문제 대충 엮어놓고 막 10,000원, 20,000원씩 받잖아요. 저 그러진 안 하는데 여하튼 교재비는 전부 다 제공해 드리겠고 근데 파이널 모의고비는 내야 돼요. 미감비는 내야 돼요. 이거는 뭐 저도 원가로 사오는 거라서 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고 아무튼 교재비는 다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제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랑 중하위권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실수인 건지 그냥 쉬운 문제에 실수할 수 있죠. 뭐 지문 대충 읽었거나 뭐 발문 거꾸로 읽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인 건지 실력인 건지를 짚어줘야 돼요. 실수면은 그냥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되는데 실력으로 틀렸으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극상위권 아이들은 잘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과여서 극상위권은 다 이과예요. 문과 아이들은 오히려 문학에 틀려요. 상위권 아이들이란 친구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짚으면서 할 거고요. 그런 거를 짚어서 한 문제까지 맞아야지 만점이 나오죠. 깔끔하게 잘 짚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수능 국어에서 만점 받은 선배의 경험
접니다. 네,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거 아이들 실수할 수 있겠다. 요거 중위권 아이들 실수한다. 요거 상위권 친구들 실수한다. 그런 데를 꼼꼼하게 짚어가지고 만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수업 들으러 나오는데 1등급, 2등급 만족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한 문제까지 맞힐 수 있게 꼼꼼하게 하겠고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보고 쟤 잘하네, 뭐 허우대 멀쩡하네 들을까? 그러지 마시고 메가스터디 가셔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해설 강의도 있고 모든 강의들 작년 겁니다만 맛보기 강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때우면서 노는 걸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수업할 거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시간 맞춰서 실제로 아이가 경험해보고 대강날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 최고의 킬러 질문들 독서, 문학 다 풀어볼 겁니다. 아이가 결국 만점 받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까지 찍고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만점까지 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아이와 같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